자, 7단원 178쪽. 178쪽입니다. 직육면 제2부피와 건널비. 이게 7, 8단원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7단원은 주로 이번 단원에서 부피만 배우고요. 8단원에서 건널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물론 8단원에는 부피도 나오긴 해요. 싹 다 나와요. 둘 중에 뭐가 더 어렵냐? 건널비가 훨씬 어려워. 건널비가. 부피는 쉬워요. 오늘 배우는 부피는 엄청 쉬운데 나중에 마지막에 배울 거 하나만 신경 쓰면 돼. 근데 부피는 저거 세변의 길이 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엄청 쉬워요, 부피는. 네? 그럼 뭐라 이거요? 제곱 3cm? 조금 이따가. 세제곱 제곱이에요. cm구나. 아니요, 알려주지 않겠어요. 세제곱 cm였어요. 자, 그래서 부피 해봅시다. 이 직육면체와 이 직육면체가 있어요. 부피를 비교해보고 싶어요. 부피란 뭐냐? 이런 컵이 있죠? 컵에 물을 담을 수 있잖아. 그 담아지는 물의 양을 네. 부피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종이 같은 거 위에는 여기 위에는 물을 담을 수가 있겠어요? 물을 부으면 조금 남아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걸 우리가 물을 담았다. 물을 담아서 보관하려고 할 때 여기에 부어서 보관하진 않잖아. 그죠?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보세요. 여기는 평면이란 말이야. 평평한 면. 사각형이잖아, 위에가. 사각형. 여기는 부피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사각형 우리가 평면 도형이라고 하면은. 그럼 근데 입체 얘는 도형이면 입체 도형이라고. 입체 도형이고 다른 곳이 있으면 네? 입체 도형이면 그걸 부피를 잴 수 있는 거네요. 네, 부피. 액체 같은 걸 담을 수가 있는 거지. 입체 도형. 그래서 입체 도형 그릴 때 평면 도형은 그냥 그리면 돼. 아무렇게나. 그리면 돼. 근데 입체 도형은 이런 점선이 들어가요. 왜? 입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네, 다른 말로는 안 보이는 그렇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보면. 점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점선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부분을. 근데 전개도 그릴 때는 접는 부분을 점선으로 하죠. 하죠. 거기에서는 의미가 좀 다르죠. 점선입니다. 자, 그래서 입체도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두 개의 부피는 어떻게 비교하겠느냐? 안에 뭐가 더 많이 담기게 되냐? 비교할 때 첫 번째 두 개를 그냥 옆에 갖다 대 맞닿아 대어서 둘 중에 뭐가 크다를 비교할 수 있겠죠. 근데 크기가 비슷하면 혹은 모양이 이상하면 비교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비교하기 어려울 수 있어. 직접 대해서 비교하기가.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의 작은 단위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요런 거. 정육면체거든. 1세제곱미터. 한 모서리, 요걸 모서리라 하죠.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네. 정육면체를 만들어 놓는 거야. 쌓기 나무라고 하죠. 얘를 가지고 여기 안에 가득 채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몇 개로 가득 차는지, 예를 들어 얘는 100개로 가득 차고 얘는 200개로 가득 차는, 얘가 더 부피가 크다. 2배 정도 크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직접 봤을 때 비교할 수 있으면 좋아. 근데 그게 안 되면 이런 걸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단위가 된다 하는 얘를 부피를 구해보면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1cm, 1cm, 1cm. 센티미터를 3번 곱하기 때문에 1cm에 끝에 작은 3. 센티미터에 위에 3을 적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는 1세제곱 cm. 세제곱 센티미터 네. 이렇게 읽어요. 이 비슷한 걸 우리가 했던 게 언제 했느냐? 그 넓이. 정사각형에서 1cm, 1cm 했을 때 가로 세로 곱하면 1 제곱 센티미터. 센티미터를 2번 곱했다 해서 2를 적고 3번 곱했다 해서 3을 적거든요. 근데 저거는 2제곱 cm라고 아니고요. 생략하는 거지. 1을 1제곱 센티미터 이런 건 없거든. 그러니까 제일 작은 게 2제곱인 거야. 근데 2제곱 하려니까 어차피 2제곱이나 제곱이나 똑같잖아. 그래서 2를 생략하는 거지. 줄여서 부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냥 1제곱 이런 건 없으니까. 그래서 2제곱이 원래 맞는데 제곱으로 부르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다. 3번도 쌓기 나무로 하면 똑같은 설명이에요. 그럼 얘로 가득 채울 때 어떻게 채울 수 있겠느냐?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채우면 여기 몇 개가 쌓이겠어요? 8개요. 1cm짜리로 8개가 쌓이겠죠. 8개 플러스 그다음에 저기 6줄. 여기 6개가 쌓이겠죠. 네.
그죠? 네. 그러면 여기 1층을 가득 채우는 데는 쌓기나무가 48개요. 48개, 두 개 거기다가 곱하면 또 필요해. 네. 높이가 4cm니까 음. 48 곱하기 4 하면 돼요. 그렇지. 안에가 요것도 196. 1층만 꼴랑 채운 거고 4cm이기 때문에 1, 2, 3, 4 이렇게 196. 4개 4층으로 쌓일 거거든요.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는 쌓기나무의 개수는 192개요. 192개요. 가로 곱하기 이거 뭐야? 세로 곱하기 높이에서 48 곱하기 4 맞네요. 192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쌓기나무의 개수가 192개가 들어간다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얘의 부피가 여기가 센티미터라면 192 세제곱 센티미터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이게 우리가 초등학생 때는 이 단위를 적는 걸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부터는 이걸 조금 소홀히 하기도 해. 수행평가나 서술형 할 때. 근데 요즘에는 또 추세가 조금 바뀌었어요. 이걸 안 적으면 이제 감점을 하기 시작했어. 몇몇 학교에. 그냥 다 틀려요 아니면 무조건 감정을 해요? 말 그대로 감점, 부분 감점. 이걸 안 적었다고 답을 190이 적었는데 틀린 건 아니야. 근데 0.5점에서 1점 정도를 감점하는 거지. 말 그대로 줄이는 거지. 헐. 5점짜리는 4.5점이나 4점을 주는 거야. 답이 맞아도. 모든 학교가 그렇진 않는데 조금 그런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요. 적으면 돼. 그냥 평소 하듯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179쪽, 네 문제밖에 없어요. 180쪽, 180도 있어요. 선생님 저희가 풀어볼게요. 네, 지금 풀면 됩니다. 179, 180 풀어보세요. 선생님도 풀고 나서 영상 이어서 보세요. 자, 그 다음 해봅시다. 180쪽, 181쪽, 181쪽. 직류면체의 부피. 좀 전에도 말했지만 부피를 구하는 공식은, 자, 부피 공식은 직류면체에서요. 여기 있는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 길이 곱하기 높이를 해서 구할 수가 있더라. 부피를. 준이가 보세요. 그게 안 중요하다. 이게 더 중요하다.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가로 곱하기 세로란 밑면에 있는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이잖아. 그죠? 밑면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얘를 하나로 밑넓이로 표현하면 밑넓이 곱하기 높이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가로 곱하기 세로를 네. 밑넓이로 표현할 수 있다. 높이는 저기에서 6 아니에요? 네, 높이는 6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식을 알아두면 좋은 게 지금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는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이거든요. 그런데 밑넓이 곱하기 높이는 모든 기둥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기둥. 얘는 직육면체라고도 하지만 밑면이 사각형이라고 해서 사각기둥이라고도 부르거든요. 네. 밑면이 삼각형이면 삼각기둥, 밑면이 원이면 원기둥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모든 기둥들도 요 공식으로 모조리 다 구할 수 있어요. 단지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이면 가로 곱하기 세로 하는 거고 밑넓이 할 때 원이면 원넓이 아직 안 배웠지만 원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하는 식인 거지. 그래서 모든 기둥의 부피를 다 구할 수 있는 공식이 밑넓이 곱하기 높이인 거예요. 아직은 우리 요거밖에 모르지만 그래서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그죠? 그럼 부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길이가 다 나와 있으면 10 곱하기 4 곱하기 6 해서 240 세제곱 센티미터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렇게 안 나와 있고 얘도 이렇게 돼 있어. 가로 세로는 몰라. 얼마인지 모르겠어. 근데 밑넓이는 20이래. 높이는 3이. 그럼 얘 부피는 어떻게 구한다? 부피는 네? 20 곱하기 3. 가로 세로 길이는 모르는데 밑넓이만 알면 어차피 밑넓이에다가 높이를 구하는 게 부피라고 했잖아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밑넓이. 네. 이 방식을 그대로 쓰는 거지. 오케이? 네. 자, 그런데 특이점이 있어요. 특이점. 정육면체 같은 경우에는 자,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해서 부피를 구할 건데 예를 들어 여기가 둘둘둘이야. 2cm야.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길이가 똑같죠. 그래서 하나의 길이만 하나만
3번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네. 그럼 이게 어떻게 쓰이느냐? 어떻게 쓰이느냐? 근데 왜 세운 곱해요? 가로 세로 높이니까. 자, 여기 정육면체가 있는데 한 모서리의 길이가 뭔지 모르겠어. 나는 몰라. 근데 이 정육면체의 부피가 64 세제곱 센티미터예요. 그 말은 이 길이를 모르는 모서리의 길이 네모라고 해서 네모 3개 곱하면 64가 나왔다는 거잖아. 근데 저런 거 쉽게 네모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일단 똑같은 수여야 되죠. 그죠? 그죠? 그 다음 1의 자리를 보고 비교해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2가 들어간다. 2 하면 추론하면 1의 자리가 8이잖아. 안 돼요. 1의 자리가 3이면 곱해서 4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이렇게 늘려가는 거예요. 응? 근데 저렇게 추측해본 방법밖에 없어요. 네. 더 좋은 건 사실 외우고 있으면 편하긴 한데 굳이 외울 필요는 없거든요. 이렇게 되네. 예? 한 모서리 길이가 4cm가 되면 되는 거지. 실제로 외우셨어요? 네. 흔하게 나오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정육면체의 부피가 125래요. 네. 한 모서리 길이는 오요. 올 것 같지 않아요? 1의 자리가 5가 되려면 똑같은 거 3개 곱해서. 선생님 이거 잘했죠? 네. 추측을 해요. 이게 2번 곱하는 건 추측이 쉬워. 근데 3번 곱하는 건 솔직히 좀 어려워요. 뭔가 5, 25 한다면 뭔가 5 곱하면 될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그 다음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정육면체가 있는데요. 정육면체예요. 정육면체인데 네. 모서리 길이는 내가 모르겠어. 근데 밑면의 넓이가 49제곱센티미터예요. 한 밑면의 넓이가 정육면체인데 위에 부피 뭐예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한 밑면이 49제곱센티미터. 부피 뭐예요? 147제곱센티미터. 세제곱센티미터. 자, 이 길이가 얼마일까요? 한 모서리 아. 7이요. 7이요. 7이에요. 77, 49예요. 잘했는데 그거랑 77, 49. 그럼 여기 얼마겠어요? 7이요. 7이에요. 정육면체니까. 그러면 7 곱하기 7 곱하기 7인데 이건 미리 곱해져 있으니까 49 곱하기 7만 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죠? 했는데 모르고 있는데 49 곱하기 6 해서 되지 않아요? 정육면체라고 했는데. 그럼 7, 7, 7 곱해주자. 6을 곱하면 안 되지. 49 그러니까 49 곱하기 6. 그거는 겉에 있는 면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맞네. 나중에 겉넓이라고 해서 이 부피랑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 밑면의 넓이만 나와 있으면 직육면체는 못 하는데 정육면체는 모서리 길이가 모두 같은 걸 이용해서 부피까지도 구할 수 있다. 지금 방금 제가 말한 돌려비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네. 나중에 정육면체 겉넓이를 그런 식으로 써요. 자, 마지막으로 181쪽 밑에 팁 봅시다. 팁. 자, 팁의 1. 밑면의 가로가 2배, 3배가 되면 부피도 2배, 3배가 된다. 왜요? 세로가 2배, 3배가 되면 부피도 2배, 3배가 된다. 왜 그러느냐? 자, 가로가 2배가 되면 여기 예를 들어 3이었는데 2배가 돼서 6이 돼. 그럼 3 곱하기 2인 거잖아, 6은. 네. 여기가 2배 커지니까 전체도 당연히 곱하기 2가 돼서 2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로든 세로든 높이든 몇 배가 되면 전체 부피도 그거랑 똑같은 배로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가로만 5배 늘어나면 전체 부피는 몇 배 늘어날 거예요? 5배. 5배 늘어나는 거예요. 오케이? 생건 다막 높이랑 가로 세로 높이 다 할 수 있겠죠? 다막 20 곱해진 가로도 2배, 네. 세로도 2배, 높이도 2배가 커졌다고 봅시다. 원래 모서리 길이 모르겠어. 준해 봅시다. 원래 모서리도 모르겠고 부피도 몰라. 근데 가로, 세로, 높이가 다 2배씩 네. 커졌대. 8배가 더 커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부피는 2 곱한 것만큼 커지게 돼요. 8배 커지게 돼요. 원래 몇 배, 그 원래의 부피가 얼마인지는 네.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라고 물어본 거 같은데요? 왜라고 했어? 아니요. 8이요라고 했는데요. 사기고. 자, 왜요? 실수 이거 더하면 안 돼요. 6배 하면 안 돼요. 네. 곱하는 거예요. 왜 곱하는데요?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하잖아. 네. 부피 구할 때. 그래서 곱하는 거예요.
자, 풀어봅시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문제 풀면 헷갈리거든요. 182쪽. 어떻게 이거 왜 이렇게 문제가 없어요? 여기는 얼마 없어요. 네, 실. 앞으로 한 바닥씩 봐. 제 사실 지었어요. 찢어졌다고? 네. 괜찮아. 적당히. 182쪽 세승을 해보고요. 그 다음 거 갑니다. 지금 설명인 게 184쪽까지도 설명했거든요. 182, 184 같이 해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몇 쪽이죠? 185쪽입니다. 이거 넓이에서도 했었던 건데요. 넓이에서도. 좋아요. 네. 정사각형이 있어요. 여기 1m야. 네. 똑같은 거. 네. 100cm예요. 그러면 여기 넓이 얼마죠? 1m, 1m. 1제곱미터죠. 네. 여기는 몇? 넓이가 얼마죠? 제곱센티미터로 하면 여기 몇 개 붙어야 되죠? 4개. 4개가 붙어야 돼요. 만 제곱 센티미터. 네. 제곱에서는 제곱미터랑 제곱센티미터랑 0이 4개만큼 차이나. 왜? 100을 2번 곱하니까 00, 00, 0이 4개가 붙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세제곱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직육면체가 1m인 정육면체가 있고 한 모서리가 똑같이 1m면 100cm로 할 수 있겠죠. 얘는 부피가 뭐 111이니까 1세제곱미터예요. 이거 뭐 다를 게 없어요. 여기는 100 곱하기 100, 여기는 10,000제곱센티미터고요. 밑넓이가 얘까지 곱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 0이 2개가 더 붙겠죠. 오케이? 그래서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세제곱 센티미터가 네, 됩니다. 큰 수단은 아닌데 이렇게 나뉘는데요. 네. 그래서 쌤이 헷갈린다는 게 이 부분이에요. 헷갈려. 너무 커요. 헷갈리지 않은데 뭔가 좀 값 적을 때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많이 틀려. 그러면 자, 0.3 세제곱미터를 세제곱 센티미터로 바꿔보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0을 몇 개 곱한다? 0을 여기 세제곱미터를 세제곱 센티미터로 바꾸고 싶어. 단위를. 그럼 0을 몇 개 곱해야 될까요? 0이 몇 개 차이 나죠 지금? 2개가 아닌 4개요. 아니 뭐야? 둘, 넷, 많이요. 6개요. 여기 6개만큼 차이. 여기 봐봐. 둘, 넷, 6개 붙잖아. 아. 여기도 0을 6개 붙잖아. 0을 하나 곱해주면 3이 되고요. 그죠? 5개만 더 붙여주시면 돼요. 만 개가 붙어있는데요. 되겠어요? 네. 오케이? 그럼 0.012 세제곱미터를 세제곱 센티미터 바꿔라라고 하면 0을 6개 붙이는 거야. 얘를 그냥 12로 만들고 싶어. 그럼 0이 몇 개 써야 돼요? 12가 되려면 소점 3개요. 3개를 쓰면 되죠. 하나, 둘, 3개니까. 네. 그러면 6개 이제 3개 썼잖아. 3개를 붙여주시면 돼요. 아. 괜찮죠? 네. 네? 되겠어요? 두 개를 붙인 거 아니에요? 총 6개를 써야 되잖아. 네. 그런데 3개를 곱하면 하나, 둘, 이해됐어요. 3개만큼 써서 12가 되잖아. 네. 소수점 뒤에 개수만큼 0을 곱해줘야지 자연수가 되잖아. 오케이? 그러면 뭐 1, 3, 0, 0, 0, 0, 0 세제곱 센티미터를 세제곱미터로 바꿔보시오 라고 하면 0을 몇 개 제거한다? 세 개. 6개. 6개 제거한다. 이게 3개가 아니고 왜 3개야? 뭔 3개야? 둘 해서 6개라니까요. 그래. 아. 6개인 이유를 기억해야 돼. 외우면 안 돼. 1m가 세로에 100cm인데 100cm가 3개잖아. 그래, 그래서 세로에 두 개, 둘 해서 6개가 되는 거예요. 높게 6개를 이렇게. 없애. 하나, 둘, 셋, 네. 넷, 다섯. 모두 뜨잖아. 그다음에 1.3. 아. 주야. 6개를 늘리거나 6개를 줄이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5700 세제곱 센티미터예요. 얘를 세제곱미터로 바꾸고 싶어. 그럼 0을 몇 개? 6개. 6개. 하나, 둘, 없애. 그러면 4개가 나왔죠. 하나, 둘 하면 0.57이 되면 4개를 쓴 거잖아. 근데 더 0.057. 올려야 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된 거잖아.
0.0057 여기 있는 거지. 헷갈려요. 많이 틀려. 특히나 숙제를 바로 한 친구들은 덜 헷갈려. 괜찮아. 기억하니까. 근데 한참 지나서 미룬 다음에 하려 하면 몰라.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아니. 다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될 게 1m가 100cm인데 그런 게 3번 곱하게 되니까 0이 둘, 넷, 6개만큼 추가로 붙거나 6개를 떼야 된다는 거. 단위를 바꿀 때. 오케이?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요거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조금 쉬었다 합시다. 와. 자, 얘의 부피를 구하시오요. 정육면체, 직육면체가 아니고 직육면체를 일부를 잘라낸 모양인 거야. 잘라낸 모양. 어떤 모양인지 보이죠? 그럼 얘를 구하는 방법은 근데 저 구하는 거 저 잘라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기 막 잘라낸 부분을 네, 구한 다음에 저기 한 다음에 전체를 곱하기 10 빼면 한 다음에 되잖아요. 곱하기 20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요렇게 잘라서요. 요쪽 직육면체 구하고 요쪽 직육면체 구해서 두 개를 더하세요. 네. 그러면 답이 나오고요. 저기 자른 부분이랑 저기 전체 부분을 빼는 거. 아, 맞아요. 두 번째는 여기를 그게 자릅니다. 무슨 말이지?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여기 앞에 조그만 거 구하고 여기 뒤에 넓은 거 구해서 더해도 답이 나와요. 오케이? 세 번째,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뭐냐? 방금 준우가 말한 것처럼 3 더하기 4 더하기 7 더하기 6 여기를 살을 찌워. 네, 찌워요. 그래서 전체를 통째로 다 구한 다음에 아. 여기 빠진 부분을 구해서 빼주는 거예요. 마치 주우처럼. 아니, 보통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어느 방법이 제일 좋나요? 그런 거 없어요. 본인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세 개 다 맞아요. 쓰는데 3 더하기 4 더하기 7 더하기 6 더하기 곱하기 10 한 다음에 곱하기 20 하면 되는 돼요? 뭔 말이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저기 그 가로랑 세로 한 다음에 음. 높이 하면 되잖아. 곱한 다음에 더하거나 빼는 거 해줘야 돼요. 방법에 따라 다르죠. 어떤 방법이냐에 따라. 이렇게 일부가 잘려진 것도 부피는 구하기가 엄청 쉬워요. 실제로 없는 놈을 빼주면 돼. 건너기는 훨씬 복잡하고 더러워요. 근데 부피는 쉬우니까 자 지금부터 근데 해봅니다. 이번에 건널비 안 나오는데 왜? 네, 다음 달에 나와요. 근데 왜? 설명 안 했잖아요. 그래서 1이라고 돼 있네. 자, 189까지 할 겁니다. 세승이는 하고 나서 나중에 오늘 이기자. 어머니한테 숙제를 여쭤보면 되고요. 첫 번째 숙제를 쌤이 적어줄게요. 진도부 189까지 이거는 세승이 진도 그 앞단은 6단원도 안 됐으니까 다 보고 와야 돼요. 좀 살색 이렇게 헷갈리네. 숙제입니다. 6월 18일이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